네, 유병헌 씨의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경이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냐 기소 중지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경을 유유히 따돌리고 있는 유병헌 씨, 고령의 나이에도 장기 도피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강한 체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력을 자랑하는 유병헌 씨의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일요신문의 박정환 기자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구속영장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법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쯤이면 나오는 의혹은 이미 아예 놓친 거 아니냐,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검경이 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찰만 해도 전문 검거 전담반이 한 2,600명 가량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전담반에 편성 안 된 사람들도 매일 형사과라든지 수사과 또 여성 청소년과 소속 형사들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밖에 다니면서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변 인사들 다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보면 이석환 상무도 예. 그렇고 뭐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었고, 또 유병헌 씨 본인의 부인 또 형, 동생, 예. 가족들을 다 잡아들여서 심리적인 압박 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병헌 씨의 뭔가 재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또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도 했고 압류도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원파들이 이 재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파를 깨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이 재산에 대한 압류, 추징 보전이. 그래서 검찰, 경찰이 할 만큼은 정말 다 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 뒤통수 하나 제대로 지금 못 잡고 있는 형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누구도 뭔가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순천에서 마지막에 이제 뒤통수가 살짝 보였다고 하는 것이 그 숲속의 별장에서 유병헌이 머물다 떠났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병헌의 이제 어떤 지문은 안 나왔지만 유전인자는 발견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머물렀던 것으로 어느 정도 추정은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조차 지금 객관적으로 맞는 것인지 인위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유전자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원파 신도들이 좀 던져놓고 이렇게 예. 어떤 이렇게 시선 이목을 좀 그쪽으로 끌려고 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 아닌지 예. 요새 와서는 이제 그런 의심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경이 정말 멘붕 상태에 있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구금 과정에서 도망친 피의자는 있었지만 네. 아직 지금 재판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고요. 네. 체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갔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잘 도망가는 건가 아니면 검찰이 잘 못 잡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전에도 신창원 씨나 여러 이제 오랜 시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히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가 있고 돈이 있고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도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맨 처음에 수사 당국이 검찰에서 상당히 이런 좀 여유로움을 가지는 바람에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 확실히 기선을 제압하지 못했던 게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놓치는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보면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범죄자들은 사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면 요새 지금 김영식 씨 사건에서 알려졌다시피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량 넘버가 CCTV 어딘가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대체로 검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예.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의표를 찌르는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좀 수사 방향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유심칩만 해서 한 300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핸드폰 공기계만 해서 한 30개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유심칩을 이렇게 계속 바꿔 끼면서 이제 통화를 하고 근데 통화도 일반적인 통화는 잘 하지 않고 예.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바이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국내 예. 수사기관이 거기에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어떤 통신 수단을 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검찰 경찰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예. 보입니다. 이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수사 방법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수사 방법이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 이제 예. 어떤 경제라든지 사람들의 활동은 완전히 세계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각 해당 국가의 모든 국가의 수사권은 그 국가 내에서만 뭐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에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전 세계 경찰, 검찰 간의 수사 협조가 앞으로는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예. 국가 내 치안 문제가 좌우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구속영장 시한이 22일까지입니다. 지금 9일 남은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소 중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지금 결론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냥 기소 중지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도 지금 2,600명의 특별 검거팀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내부적인 업무에 있어서 부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전 병력이 한 13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일선 수사 전담하는 팀은 한 2,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지금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이 전담반으로 빠져 있다. 이거는 다른 사건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럼 기소 중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 중지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예. 이제 컴퓨터상에 수배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사실 보면 전문 검거 전담반을 최소화시키거나 사실상 해체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일을 어떤 업무를 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유병현이 어디 숨어 있다고 하는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한정해서 이렇게 체포를 하는 것이지 예. 유병헌만을 바라보는 전담반은 이제 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소 중지의 현실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우리 사회에 큰 트라우마를 안겼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검찰, 경찰에 누차에 걸쳐서 왜 유병헌 하나 못 잡느냐 이게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검경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제 유병헌 부담이겠군요. 유병헌 예. 잡는 걸 조금 포기하고 싶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적을 하기 시작해서 놓치자. 뭐 일단 부동산이라든지 감춰진 재산까지 다 추적을 해서 압류에 들어갔고 일가족들을 다 잡아들였고요. 할 수 있는 어떤 손은 뭐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검경의 수사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검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뭐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반부터 박자가 안 맞았던 게 검찰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계속 쥐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수사 기밀이 노출될까봐 쉽게 이렇게 경찰과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예. 예전에 그 순천 숲속의 별장 그때 이제 기습 작전 당시에 이제 경찰한테 그 정보도 넘겨주지 않고 이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유병헌 씨를 놓치는 모습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장기 수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사 노하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좀 전담을 시켜서 맡겼으면은 훨씬 빨리 잡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앞으로 이런 지금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찰 그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경찰한테 좀 어떤 주도권을 맡기는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검찰 근데 출신이시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검찰이 너무 그냥 쉽게 일상적인 상황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병헌이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지도자이고 또 그 큰 회사들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통상적인 피의자처럼 소환하면은 그 시점에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출석하겠지 이렇게 그냥 만연하게 예측을 실패한 점이 가장 큰 어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 수사를 또 협조를 할 것 같이 네, 이야기를 네. 흘렸었고요. 그런 뉘앙스를 예. 일려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999년도 이때 수사에서도 유병헌이 그렇게 안 나오고 도망 다녀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검찰이 거짓말을 해서 잠시 조사하고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소환을 시켰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99년도의 전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사실은 득달같이 잡아왔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세월호가 침몰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구원파의 문제점이라든지 유병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 전에 어떤 정보를 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어떤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네.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병헌을 못 잡는 것보다도 오히려 검찰의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감시 능력, 정보 능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문제되는 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정보를 안 가지고 있었다. 감시 체계가 흩어져 있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도 사실은 의심받을 만한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간에는 뭐 고령이고 뭐 도표 과정 속에서 뭐 발견된 뭐 유기농 과일이라든지 그 미네랄 워터만 봐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나이도 있고 도피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시지 아주 뭐 건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최근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예, 자, 동영상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한 분이 일요신문의 지금 박정환 기자 나와 계신데요. 예. 자, 이 동영상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지금 무술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어떻게 어디서 일단 찍은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행사는 올해 1월 12일 날 진행된 행사고 뇌체력 향상 모임이라는 일종의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예요, 올해. 예, 올해 1월 달. 예. 그래서 이게 올해 8회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은 1회부터 8회까지의 그 하이라이트를 전부 모은 영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 보시면 체육관입니다. 이 금선 내부의 체육관인데 3,000평 이상으로 그 금선 내부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원파 신도들도 그 국내 최대 체육관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연성도 많이 강조를 하고요.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전부 다 유병원 씨와 관련된 영상밖에 없어서 이게 유병원 씨의 축제가 아니냐. 지금 보시면 이제 배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장 건강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함께 보셨을 텐데 김경준 변호사님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이구 대단한데요. 저도 예. 발차기 해도 저거 반절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굉장히 유연한 몸도 이렇게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게 체육대회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네. 체육대회 영상에 왜 유병원 씨만 계속 등장하느냐도 상당히 뭐 의문점이고요. 네. 자, 체육대회는 보통 뭐 달리기, 줄다리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원파는 태권도, 유도, 네. 무술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반에 이제 금손에 진입할 때도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뭐 유단자들이 네. 철저하게 뭐 유대균 씨나 유병원 씨를 인간 지금 보호하고 사회는 있다. 뭔가 네. 잘못 이렇게 무술을 강조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유병원 씨가 예전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특히 유도와 태권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종교를 세우고 나서도 신도들한테 유도와 태권도를 많이 해라 바로- 이렇게 좀 강조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구원파 신도들은 상당수가 단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해라는 2달에 한 번씩 승급 심사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게 유도와 태권도가 오히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유태교라고 그 스스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기본적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거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유도와 태권도를 함으로 인해서 뭐 신도들과의 단합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유병원 씨가 도망다니는 데 있어서 그 유단자들 20명이 뭐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뭐 예전부터 이렇게 유단자를 좀 키워서 경호 인력으로 쓰려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재 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이 종교 행사 이후에도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건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고 그 네. 이후에 또 건강 관련 식품을 팔았다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뭐 혐의점이 있나요? 이걸 좀 그러니까 뭐 혐의점이라기보다도 형사 소송으로나 뭐 형사죄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글쎄요, 부분이? 이제 뭐 가령 약효가 전혀 없는 효력이 전혀 없는 부분을 과대 광고해서 팔았다. 예. 그렇다면 뭐 이제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흘러나오진 않았으니까 예. 그 건강보조식품 판매 부분을 가지고 아직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운동 대회가 또 이제 유병헌 씨 본인이 이런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자연스럽게 판매하는 어떤 붐을 일으키는데 한 어떤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겠다는 거 하나가 예.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설교를 하면 유병헌 씨가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하면 그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이렇게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예. 공부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유병헌 씨가 조금 뭔가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박정환 기자, 이 예. 당시 체육대회에 뭐 유명 인사들도 많이 불렀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실제로 이 대회 축사를 한 인물은 대한유도의 전 부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다수의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인물은 유도 금메달리스트 2명인데요. 예. 물론 최근에 금메달 딴 인사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굉장히 유도계에서 스타급 인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유병헌 씨와 어떤 그런 체육계 인사와의 상당한 그 두터운 친분 관계를 엿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구원파 신도는 아니다. 예. 다만 유병헌 씨와의 어떤 그 예전부터 그 친한 신분으로 왔을 뿐이지 여기 자기는 구원파 신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자신과 유병헌 씨를 연결시켜준 인물이 전향자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향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유도를 많이 해서 서울시 유도의 홍보 대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유도의 고위급 인사와 그 유병헌 씨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전향자 씨가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지금 뭐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자연스러운 뭐 대련이라기보다는 좀 짜고 친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전부 다 유병헌 씨가 격파를 하거나 이렇게 발차기를 하거나 예. 그리고 뭐 신도들과의 호신술에서 이제 뭐 싸워 이기는 모습 그런 모습인데 전부 그 호신술 상대하는 역할이 이제 구원파 신도 중에서 청년 신도 그러니까 건장한 체격을 지닌 신도와 이제 그 대련을 합니다. 근데 유병헌 씨가 손길 하나만 스쳤다면 그냥 낙엽처럼 쓰러지고 이런 예. 모습을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런 모습에 이어서 항상 이제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이게 상당 부분 연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또 볼 수가 있겠죠. 이 화면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네, 구원파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kum수원도 직접 이제 몰래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구원파 신도들한테 입수를 해서 예.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는 예. 뭔가 잘못 신도들과 접촉이 많았을 텐데 예. 사실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병헌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갈린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신뢰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실히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도피가 길어지다 보니까 바로- 강경파, 온건파의 어떤 그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양새고요. 예.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씨가 지금 도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잠깐 지금 뭐 머리를 식히거나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갔을 뿐이지 도피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김경진 변호사님. 네. 사실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네. 뭐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네. 나왔던 거고요. 네. 좀 관련점을 지금 많이 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요. 결국은 세월호가 함부로 지금 구조 변경하고 예.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과적을 일삼는 이렇게 운항을 했었다. 이게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구조 변경을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유병헌 씨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청해진 해운 김한식 씨 진술이라든지 또 예. 선장 얘기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 영업 실적을 봐서도 유병헌 씨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 상당했고 그 액수만큼 어떻게 보면 거의 영업 손해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유병헌 씨의 행방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 또 앞으로 법적인 문제점이나 밝혀졌던 동영상까지 일요신문의 박정환 기자와 함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